송영길 대표가 12명 의원들에 대해서 출당을 권유한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인간적으로 고민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누구보다 절친한 사이라고 볼 수 있는 우상호 의원도 출당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하늘이 보면 생각나는 게 우상호입니다. 저의 동지이자 친구인데 저 때문에 이곳 현장에 오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집 한 편 없이 전세 아파트 살면서 어머니 묘소 하나 만든 그것이 국민 권익위에 부실한 조사에 온 것에 어쩔 수 없이 스스로 밝히고 돌아오라 보내는 저의 심정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 이 발언이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인데 첫 번째는 있는 그대로 우상호 의원 누구보다 이제 절친한 동지를 출당을 권유할 수밖에 없었던 당대표로서의 어떤 개인적인 괴로움은 고스란히 잘 드러난 것 같은데 권익위의 조사를 놓고 부실하다라고 당대표가 발언을 한 것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재명 기자, 그렇다면 당대표가 출당은 시켰지만 권익위의 조사 자체를 지금 인정하지 않는다, 수용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비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용하지도 않을 조사를 뭐하러 의뢰했고 부실하다는데 왜 출당 조치를 시킨 것에 대해서 모두가 지금 의아해하고 있어요. 모순된 발언이죠. 근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송영길 대표의 지금 모순적 상황을 그대로 담긴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아닌가 싶고 그러니까 딜레마에 빠진 거죠. 왜냐하면 지금 사실 조사 자체는 어떻게 보면 권익위가 수사권이 없었죠. 그래서 그 조사 내용 자체가 그것이 맞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없는 상황인 거죠. 농지법 위반이 진짜 맞는 건지 아니면 진짜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는지 아직까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단 국민적 여론을 의식해서 모두 다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12명 중에서 4명 이상의 지금 불복 시위라고 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죠. 난 탈당을 못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들이 탈당 안 할 경우에는 당의 진정성이 의심받게 되는 거죠. 탈당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강제 출당을 시키면 당내 갈등이 폭발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뭐 조국 사태에 사과도 하고 또 부동산 규제도 본인이 앞장서서 완화하는 그런 정책들을 좀 추진하는 과정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립을 잡고 당내 리더십을 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이 상황에서 더 밀어붙였다가는 당내 갈등이 굉장히 커질 수 있고 또 특히나 뭐 일부 언론의 분석이지만 지금 12명 중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대선 캠프에 관여하고 있는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캠프에 관여하는 의원들이 탈당하고 나면 캠프 활동하기가 참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이게 대선으로까지 연결되는 문제가 되다 보니까 강하게 밀어붙일 수도 없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상태에서 주저앉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어제 얘기한 것처럼 권익위 조사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도 또 탈당을 계속 권유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그런 모순된 상황에 빠져 있는데 글쎄요 송영길 대표가 어떻게 당내를 설득해가면서 이 문제를 정리할지가 송영길 대표의 첫 번째 어떤 시험대에 오른 그런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기자 얘기 듣다 보니까 송영길 대표가 얼마나 좀 난감한 난처한 상황에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로서 해야 할 일과 또 마음에 끌리는 일들 사이에서 얼마나 고민이 깊을까에 대해서는 잘 알겠는데 그거는 잘 이해가 되는데 국민들이 보기에 지금 민주당은 자 우리 의원들 살 도려냈다. 권익위에 다 투명하게 조사했다. 출당도 시켰다. 국민의힘 뭐하냐? 권익위에 조사 의뢰해라. 라고까지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에서 당대표가 권익위 조사가 부실하다고 하면 그 부실한 조사에 야당 의원들에게 왜 조사받으라고 강요를 하는 겁니까? 이 설명이 안 돼요.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 이것은 일부 좀 조사가 부실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경찰청의 특수본 수사를 통해서 무혐의가 나고 이유 없음으로 해가지고 끝난 사건조차도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시 문제를 제기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자발적인 자료협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지 않으면은 들여다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군요. 저희들이 이제 자필로 해가지고 예.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전부 다 쓰고 하긴 했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아주 상식적 수준에서 이 손톱만큼이라도 문제가 있으면은 전부 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수사기관에 이첩을 한 겁니다. 이제는 수사기관으로 넘어간 것이고 다만 이제 어제 송영길 대표께서 이제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인간적 고뇌를 이제 피력하신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이제는 국민의힘이 이제 받아야 됩니다.
지금 감사원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이제 감사원에 이제 의뢰를 예. 했던데요. 이거는 감사원 공무원들에게 불법을 저지르라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권 분립의 원칙에도 맞지도 않고, 그래서 주호영 대표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맡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께서 의혹을 가지고 있는 네.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좀 응답을 해야 되고. 근데 야당에서는 송영길 당 대표조차 부실하다고 표현한 국민권익위에 그 부실한 조사를 국민의힘은 맡길 수 없다. 이런 방도 나와요. 부실한 것이 아니고 이제 손톱만큼이라도 국민적 시각에서 의혹이 있으면은 전부 수사기관으로 이첩을 할 것이다라는 의지를 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보여준 것이고, 그것은 수사기관에서 밝히면 됩니다. 진짜는 그렇기 때문에 수사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이제 밝혀가지고 문제가 없으면은 당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의혹을 다 털고 들어오시라고 이미 말씀을 했기 때문에. 권익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사로 이어지는 수사 결과가 중요한 그러니까 거다. 수사기관에서 들여다봐야 될 요만한 것도 있으면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에 다 조사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전현희 의원이 있다 그래서 편파적이고 공정성 시비를 일으킬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번에 스스로 보여줬다고 저희들이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